네, 안녕하세요. 셀라쌤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을 정말 많이 하는데 질문들이 매달 조금씩 약간 차이는 또 있어요. 그래서 같이 우리 전국에 있는 학생들과 공유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할까 싶어서 월간 입시라고 해서 매달 말쯤에 이제 영상으로 풀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달에 제가 받은 질문들을 뽑아가지고요, 대답을 이 영상으로 한번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는 질문들을 실제 직접 만났던 학생들한테 받은 질문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저를 만나진 못하지만 꼭 질문 한번 셀라쌤한테 해보고 싶다라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다음 7월, 8월 뭐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유튜브 게시판이든 아니면 블로그든 인스타든 좀 질문을 다양하게 한번 받아볼 수 있도록 제가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받은 질문 중에서 총 5개를 들고 왔고요. 다 지방의 일반고 학생들이 실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좀 질문들이라서 같이 한번 공유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선생님, 지금 성적이 2등급 초반인데 인설하려면 정시 준비해야 될까요? 내신 2등급으로는 인설이 힘들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정말 많이 알고 있는 질문입니다. 네, 첫 중간고사 치고 나서 특히 이제 올해 1학년 같은 경우는 5등급제로 이제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1등급이 아니면 나머지 등급은 사실상 의미 없다. 나머지 등급은 대학 못 간다. 이런 얘기가 지금 엄청나게 돌고 있죠. 다들 한 번쯤 들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등급 초반인데 나 인설 못하지 않냐, 내신 준비하는 게 의미가 있겠나. 그래서 실제 지금 1학년 학생들이요, 전국에서 고1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자퇴입니다. 자퇴, 재입학, 뭐 검정고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나는 자퇴까지는 아니다 라는 학생들이 그 다음으로 또 많이 하는 게 이제 수시 준비가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해서 기말 준비 조금 손 떼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시 준비로 지금 넘어가는 상황이 지금 되게 많은데요. 제가 요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자면요, 일단 5등급제에서 2등급 초중반까지는 생기부 준비를 정말 열심히 잘 해준다면 충분히 저희는 인서울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최상위 인서울, 뭐 스카이 인서울 이런 건 조금 어렵겠죠. 하지만 이제 인서울대학 같은 경우는 5등급제에서 조금 1등급만 가능하다고 보긴 조금 어렵고요. 대신 생기부 준비 정말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내신을 조금 만회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준다면 저는 이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생각보다 내년 2학년 되면은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1.0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다. 1.0은 더더욱 귀해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1등급 아니면 못 간다, 이거를 너무 믿고 막 힘 빠져서 기말 준비 막 대충 하게 되고 2학기 대충 이렇게 하지 말고요. 지금은 오히려 내신에 더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생기부 준비를 최대한 열심히 해주세요. 지금 1학년 1학기밖에 안 됐는데 벌써 정시 준비라뇨. 지금은 아니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다 하고 있는 내신이요, 사실 고1 내신이 수능 범위입니다. 수능 범위 다 속하는 거예요. 내신하면서 사실상 정시 준비를 같이 하는 거랑 다름없기 때문에 저는 너무 정시 준비에 1학년부터 몰두하는 거는 저는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모든 과목이 2등급인데 선생님, 저는 진로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수행평가도 진로에 맞춰서 하라고 하는데 매번 막막합니다. 진로가 계속 바뀌면 대학 가기 힘든가요? 진로가 없고 그 다음에 또 진로가 바뀌게 되면은 대학에서 안 좋게 봐서 불합격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고1 학생이거든요, 이 지금 질문을 쓴 학생은. 근데 고1인데 진로가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고1부터 뭐 진로가 정확하게 딱 있어서 뭐 계속해서 그것만 준비하면 좋겠지만요, 아닌 학생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걸 대학도 다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로가 꼭 명확하게 있지 않아도 계열 중심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고1 선택 과목 영상에서도 이거를 또 다뤘었거든요. 이런 질문을 받았어가지고,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고1 때는 이제 내가 진로가 명확하게 없다면 적어도 문과, 이과, 인문계열, 자연계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열 안에서 충분히 조금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과목 수행평가마다 진로랑 단원 안에 어떤 내용을 연결해서 막 보고서 쓰는 거 진짜 많죠. 자유주제라는 이 보고서. 네, 저도 정말 이것 때문에 많이 답답한데요. 오히려 너무 몰입해서 그 진로 안에서만 너무 놀아버리면 나중에 또 생기부를 다시 또 좀 확장하고 약간 변경할 때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계열 중심으로 실생활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죠. 어떤 단원에서 내용을 배우고
배우고 나서 함수를 배웠다. 그러면 그 함수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정도로만 좀 해서 충분히 우리가 수행평가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진로에 목매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진로는 바뀌어도 대학 합격과 불합격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최종 3학년 진로가 생기부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1학년은요.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끝까지 내신 준비, 이번 기말 준비 잘해주는 게 지금 중요할 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 일반고 학생인데요. 주변에 수능 대비 학원이 없어서 여름방학 때 수도권 썸머스쿨이나 기숙학원에 가려고 고민 중입니다. 이렇게 준비해도 될까요? 라는 건데 이것도 진짜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이제 기말 딱 직후에 아니면 직전에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하거든요. 방학 때 이제 수도권 뭐 경기도나 이런 데 가서 이제 기숙사형 학원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썸머스쿨 있잖아요. 내가 조금 빡세게 공부를 좀 하고 와야겠다. 이런 학생들이 많은데요. 요건 사실 장단이 있어요. 근데 이걸 지금 쓴 학생도 고1이거든요. 제가 고1 학생한테 솔직하게 지금 말한다면 여름방학이요. 길어야 3주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2주에서 3주 내외인데요. 2, 3주 시간이 이걸 썸머스쿨이나 이제 다른 기숙사형 학원을 갔을 때 정말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열심히 한 학생들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고1 학생들은요. 2주, 3주 바로 뒤에 9월 모의고사 치고 나면 또 중간고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2학기 중간고사가 곧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 이 방학 때는 그냥 집 근처 내신학원에서 최대한 2학기 내신 선행을 미리 한 번 더 제대로 복습해주고요. 그리고 그 동네 웬만한 최상위 애들은요. 잘 움직이지 않아요. 지금 1학년 애들은 2학기 내신을 어떻게 하면 내가 1등급을 받고 또 유지를 할까 여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을 겁니다. 동네 내신학원에서 열심히 빡세게 하고요. 그리고 방학이니까 시간이 좀 더 남죠. 그 시간에는 스카나 아니면 조금 관련 독서 있죠. 오히려 그런 데 가서 인강을 병행해서 약간의 모의고사 준비를 좀 해주는 거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2학기 수행평가 같은 것도 미리 한번 좀 정리해 볼 수도 있고요. 저는 벌써 1학년 1학기 여름방학부터 좀 더 멀리 썸머스쿨 가는 거를 조금 시간이 아깝지 않나 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어보면 솔직하게 말하거든요. 그냥 지금 당장 2학기 내신 준비나 더 빡세게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다음 과목 선행과 그리고 인강 병행을 해서 약간의 모의 준비를 하는 게 좀 더 현실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다음 네 번째 질문인데요. 현재 고2 학생이고 내신은 3등급 후반대입니다. 수시로는 인서울이 어려울 것 같아서 주중에는 내신학원을 다니고요. 주말에는 서울 대형학원에서 정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이게 맞는 걸까요? 라고 했는데요. 이런 학생들이 요즘 지방에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죠. 주중에는 이제 수시를 위해서 내신 준비를 하려고 동네 학원을 다니고 주말에는 KTX나 SRT 타고 이제 서울에 가서 정시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대형 학원에서 현강 강의를 듣고 이런 학생들이 점점 좀 요즘에 지방에 확실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첫 번째는 정말 대단합니다. 왜냐면 저도 주말에 정말 막 출장 다니고 매주 이렇게 출장을 가는데 진짜 갔다 오면은 몸이 정말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3등급 후반인데 내가 인서울이 안 될 것 같아서 정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매번 이렇게 KTX 타고 서울로 간다? 이거는 좀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해요. 시간도 낭비고 체력도 정말 낭비예요. 시간과 체력을, 이 에너지를요 다른 데 써야 됩니다. 2학년 1학기 기말 앞두고 있잖아요. 그럼 시험이 남은 시험이 몇 개예요? 얼마나 많이 남았어요? 또 말하면서 또 제가 또 약간 흥분했네요.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벌써 지금 이렇게 이제 매 주말마다 이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써버리면 금방 지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케이스를 몇 번 상담 때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 똑같이 일관되게 답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오래 못 간다. 그리고 그 시간에 차라리 인강을 병행해서 정시 준비를 인강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제 2학년인데 뭘 벌써 그렇게 하느냐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고 그냥 계속 매주 했던 거죠. 근데 다 재수했어요. 그러니까 수시도 안 되고 정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전략이 수시도 안 먹히고 정시도 안 먹히는 전략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학생들한테는 솔직하게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그거는 그만두고 당장 오히려 내신을 더 열심히 집중해 주시고 생기부 준비를 충분히 하면 9등급제에서 3등급 후반대에도 인서울은 어떻게 해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시 준비는 올 2학기 끝나고 나서 겨울방학부터 뭐 이제 정말 내가 안 되겠으면 서울에 현강을 듣던지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게 맞고 지금 벌써 이렇게 힘 초반부터 빼버리면 1년도 못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오늘 5번째 질문입니다. 고1 학생이고요. 첫 중간고사가 너무 떨려서 밤새면서 공부를 했더니 막바지에 너무 지쳐서 집중을 못했어요. 공부를 지속적으로 잘하려면 체력이나 숙면이 진짜 중요한가요? 라는 질문했는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상담 때 만나서 말을 들었는데 이제 첫 중간고사고 5등급제로 하니까 이제 막 1등급 못 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이 불안이 되게 강했던 거죠. 그래서 중간고사 치기 거의 일주일, 2주일 그 전부터 잠을 거의 안 잤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불안하니까 너무 피곤하지만 불안해서 계속 이제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다가 잠들고 계속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막바지에 몸을 이제 추스리지 못한 거죠. 체력이 너무 이제 딸리니까 마지막엔 집중이 안 돼서 막 울면서 집중하고 울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시험 치러 가고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물으면서 저한테 가장 궁금한 게 이거다라고 이제 질문을 했었는데요. 당연하죠. 체력 정말 중요하죠. 사실 학생들이 체력이 없어도 정신력으로 버티면 된다고 하는데 물론 저도 그 말 많이 합니다. 정신력 버텨야지 어떡해 이 말 진짜 자주 하지만 근데 이 정신력도 결국에는 체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밤새고 공부하는 거 사실 시험 직전에는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시험 치기만 한 달 전, 3주 전부터 잠을 거의 안 자고 매일 이렇게 독하게 하는 게 극소수 학생들, 사람들 빼고는요 대부분 그렇게 오랫동안 진행하긴 어려워요. 우리 체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플러스로 제가 꼭 말하고 싶은 게 에너지 드링크 진짜 학생들 많이 먹거든요. 어떤 남학생 같은 경우는 아침에 항상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에 편의점에서 에너지 드링크를 2+1을 산대요. 하나는 가는 길에 마시고 빈속에 마시고 이렇게 간다고 하던데 이런 것들이요 오래 못 갑니다. 이 체력이라고 하는 거는 건강, 수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좀 잘 어우러져야지 오랫동안 우리가 장거리 달리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입시라고 하는 건 단거리가 아니고 마라톤이에요. 끝까지 달리고 끝까지 완주하는 학생이 이기는 건데 이 완주하기 전에 몸이 이렇게 아프고 잠을 못 자면은 계속 울면서 정말 이 학생처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한 번, 두 번 어떻게 넘어가도 그 다음부터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1부터 만약 이런 습관이 있다면 조심해서 이걸 유의해줘야 되고요. 시험 전에 오히려 차라리 조금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조금 지문을 미리 보고 공부를 좀 미리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정말로. 오히려 나는 밤늦게 공부가 더 잘 되던데 하고 밤새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건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생활에서는 웬만하면 차라리 새벽에 조금 더 일어나서 지문을 한 번 더 보고 가는 거 그걸 더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잘 자는 게 잘 외우는 겁니다. 그날 자는 동안 여러분이 그날 학습하고 암기하고 외웠던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뇌에서 한 번 더 다시 정리를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뭐 하루에 뭐 10몇 시간을 푹 자라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는 적정한 수면은 좀 취해주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학생들의 고민들을 다루면서 이제 6월달을 마무리하는데요. 얼마 전만 해도 제가 벌써 5월 말이네요. 벌써 6월이네요. 막 이랬는데 또 이제 7월이네요. 이제 곧 7월 초에 아마 모든 전국의 학생들이 2차 고사, 기말고사를 시작할 건데요. 여러분 끝까지 잘 완주하셔서 이번 기말고사 좋은 성적 꼭 받으시고요. 그리고 다음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